조기현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주말인데도 고양경찰서에 조사 참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영상을 하나 찍게 되었습니다. 경찰 조사 시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, 제 다른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 유리한 내용으로 작용될 가능성보다 불리한 진술로 작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묻는 말이 아니면 하지 않는 쪽이 낫습니다. 그러나 대답을 아예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? 물론 진술 거부권, 묵비권이라는 권리가 있지만 묻는 말에도 성실히 대답하지 않는다면 담당 형사는 눈앞에 앉아있는 조사 대상자를 매우 괘씸하게 여길 것입니다. 또 제가 수사나 재판 중 억울함은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밝혀야 되겠지만 괘씸해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소리를 합니다. 사건을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형사나 검사, 판사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가 괘씸해 보인다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조사 대상자를 물먹이고 괴롭히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.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나쁜 선택지입니다. 괘씸해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지키되 좀 더 세부적으로 유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? 기본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진술은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상대는 어떤 진술을 하고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면 상대의 진술대로 사실관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죠.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진술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하면은 그것은 아니에요. 필요한 경우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진술로 사실관계를 흐릴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조사에 참여한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, 혹은 적극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부인을 해야 할지,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인정을 해야 할지 진술을 함부로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. 그리고 상대편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형태의 진술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. 아동학대 사건에서 부모가 너무너무 진상이라고 해볼까요? 조사를 받는 많은 선생님들은 이 부모가 얼마나 진상이고 이 아이가 얼마나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아이인지 진술하고 싶어 합니다. 그러나 그런 형태의 진술은 경찰관이 받아들일 때 그 부모도 싫었고 아이도 싫어서 학대에 이르게 되었네요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, 즉 아동학대 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에서도 상대의 악성을 함부로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그냥 괜찮고 좋은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진술하는 것도 당연히 곤란하겠죠. 그것은 사실 의견서를 통해서 절제된 방식으로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또한 민사문제와 형사문제가 모호한 상태에서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서 덜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. 예를 들어 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사건에서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사건인데 수사관이 그럼 처음부터 돈을 빌릴 때는 이 돈을 갚을 수 없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겠네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업이 어려워지면 돈을 못 갚는 건 당연하니까 네 그렇죠 라고 대답을 해버리면 처음부터 편취 고의가 있다라는 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수사관의 유도신문, 함정신문에 넘어가는 형태의 대답을 해서도 안 됩니다. 사실 이렇게 아무리 일반론을 말씀드려봐야 여러분이 조사 받을 때 옆에 앉아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만은 못합니다. 그러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최소한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? 경찰관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하죠. 그 말은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. 경찰관은 함부로 믿는 게 아닙니다. 그러나 경찰관이랑 싸우려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. 경찰관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. 눈앞에 앉아있는 경찰관을 어떤 식으로 설득할지는 조사를 받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대한중앙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.